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굳게 믿어온 성공의 공식은 오늘부로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내 자식 의대 보내면, 사법고시 패스시키면, 회계사 만들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줄 아셨죠? 열심히 저축하면 안락한 노후가 보장될 줄 아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만 의존하다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자녀의 미래가 가장 먼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수장이 전 세계에 대놓고 경고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프로젝트 매니저, 당신들의 일자리가 완전히 자동화되는데 딱 18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 알고리즘에 뜬 건 어쩌면 천운일지도 모릅니다. 3년 뒤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는 우리가 알던 빈부, 격차 수준을 아득히 넘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평생 쌓아온 자산이 위협받는 세상. 오늘 2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밤 10시 대치동 학원가 앞입니다. 수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태우려고 비상등을 켜고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차 안에서 김밥을 우겨 넣으며 수학 공식을 외우고 있겠죠. 그 아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의대, 로스쿨, 회계법인, 소위 말하는 사자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올 10년 뒤 그들이 앉을 책상이 아예 사라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먼 미래의 공상과학 서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지난달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십시오. 전문가학 기술 서비스업,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직군에서만 한 달 만에 무려 9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전 산업군을 통틀어 감소 1위입니다. 한국은행조차 인정했습니다. 챗 GPT 출시 이후 AI에 노출된 청년 일자리가 실제로 사라지고 있다고요? 더 무서운 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얼마 전 KBS 추정 60분에 나온 기막힌 사연을 기억하십니까? 전세 사기를 당한 평범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억울해 미치겠는데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보통 같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부는 AI한테 물어봤습니다. AI가 시키는 대로 증거를 모으고 AI가 써준 소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한 명 없이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500만 원짜리 변호사가 하던 일을 공짜 AI가 더 완벽하고 빠르게 해낸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중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비싼 돈 주고 인간 쓸 필요 없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뉴스 댓글에 남기신 반응을 보십시오. 판사부터 AI로 바꿔라. 유전무죄 꼴보기 싫다. 판사가 제일 비리가 많은 분야다. 대중은 이미 인간 전문가의 권위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 없고 실수 없는 AI의 공정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신뢰의 붕괴가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가장 먼저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변호사님, AI보다 정확해요? AI보다 싸요?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소름 돋는 진실입니다. 단순히 컴퓨터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공포는 이제 모니터를 뚫고 나와 여러분의 팔다리를 조여올 겁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 집단이라 불리는 맥킨지조차 최근 직원 5,000명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채용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무려 25,000명의 AI 에이전트를 고용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퇴사한다고 징징대지도 않는 이 디지털 인턴들이 여러분 자녀의 책상을 걷어차고 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거대한 변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인류가 맞이할 충격적인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아니라 눈 뜨고 목이 베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 엘리트의 몰락과 AGI, 그 너머의 공포입니다. 여러분, AGI, 인공 일반지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AI가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모든 지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AGI는 먼 미래, 우리 손자 세대나 볼 영화 속 이야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AI 수장 무스타파 술레이만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AGI라는 말은 이제 부족하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슈퍼인텔리전스를 만들고 있다. 그가 말하는 슈퍼인텔리전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인간 흉내를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프로그래머, 이 모든 전문가의 능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지능이 불과 3년 안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측은 더 섬뜩합니다. 2029년이면 AI 한 명의 지능이 전 인류 80억 명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도 80억 명의 지능을 합친 괴물 앞에서는 유치원생 수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전문직의 개념 자체가 송두리째 붕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컨설팅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명문대 나온 똑똑한 사람들이 밤새워 분석한 완벽한 보고서? 죄송하지만 그건 환상이었습니다. 한 시청자분이 남겨주신 뼈 때리는 댓글을 볼까요? LG 스마트폰 사업부 누가 망하게 했냐? 바로 맥킨지다. 컨설팅? 사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근거 자료만 만들어주는 거다. 맞습니다. 그동안 수십억 원씩 주면서 연구사 키용으로 썼던 그 거품이 AI란 진짜 전문가가 등장하자마자 터져버린 겁니다. 실제로 호주 정부는 세계 1위 회계법인 딜로이트에게
4억 원을 주고 보고서를 맡겼다가 전에 환불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비싼 보고서가 AI가 쓴 소설이었거든요. 존재하지도 않은 논문을 인용하고 판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거봐, AI도 별거 아니네. 아직 멀었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사고를 보고 AI를 쓰지 말자고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I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무능한 인간 직원이 문제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준비하는 의료 슈퍼인텔리전스를 보십시오. 과거에 AI가 실수를 했다면 차세대 AI는 모든 의학 논문과 임상 데이터를 1초 만에 스캔하고 교차 검증까지 마칩니다. 딜로이트 사건은 과도기의 짧은 해프닝일 뿐입니다. 18개월 뒤 등장할 완벽한 슈퍼 인텔리전스 앞에서는 피곤하면 실수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 전문가가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이트 칼라 대학살의 서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로봇이 공장 노동자를 먼저 대체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예언은 정반대입니다. 두 번째 충격. 비트가 원자보다 먼저 죽는다는 역설입니다. 쉽게 말해 사무실이 먼저 무너지고 공장은 나중에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소프트웨어 비트의 발전 속도는 하드웨어 원자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코딩, 회계, 법률 자문, 전부 모니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건 AI가 당장 내일이라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몸이 없어도 되니까요. 반면 배관공이 좁은 천장에 들어가 파이프를 고치는 건, 전기기사가 복잡한 전선을 정리하는 건 로봇에겐 아직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로봇이 커피잔 하나를 안 깨트리고 잡는 데만 수십 년의 연구가 필요했으니까요. 즉, 육체노동은 로봇이 완벽해질 때까지 적어도 10년은 더 버틸 수 있지만 지식노동은 당장 3년 안에 끝장난다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우받던 펜대 굴리는 직업이 가장 먼저 멸종 위기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전문직은 아예 사라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세 번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10분의 1 토막의 법칙입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10명 필요한 것이 이제 1명이면 되는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과거엔 자료 찾고 판례 뒤지는 막내 변호사 9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를 다루는 슈퍼 변호사 1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9명은요? 그냥 잉여 인력입니다. 현직 변호사들도 말합니다. 과거엔 한 달에 40건 처리했는데 AI 쓰고 나서 90건 처리한다. 생산성이 2배가 됐다는 건 이 자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 살아남을 1명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그 1명이 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내용이 좀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복잡한 경제 용어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딱 이 비유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자본주의 시스템은 거대한 피라미드였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으려면 바닥에 수많은 벽돌이 필요하죠. 그 벽돌이 바로 신입사원들, 주니어 전문직들이었습니다. 대기업이나 로펌은 이 수많은 벽돌을 바닥에 깔아두고 그 위에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했죠. 어떻게든 저 피라미드의 밑바닥 벽돌이라도 되어라. 그래야 먹고 산다. 하지만 AI 시대의 기업은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보십시오. 아래쪽이 뾰족하죠? 바닥을 받쳐주는 넓은 기반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수많은 벽돌 역할을 AI가 대신해주니까요. AI는 월급도 안 받고 4대 보험도 필요 없고 야근 수당도 안 챙겨줘도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완벽한 벽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업은 바닥을 잘라내버린 겁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오직 중간에서 결정을 내리는 소수의 관리자와 리더만 남겨두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사라질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 철거 공사가 시작된 건물에 입주하겠다고 보증금을 들고 서 있는 꼴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덤프트럭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격증, 학위, 토익 점수, 그건 트럭 앞에서 멈추세요 라고 외치는 종이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트럭은 멈추지 않습니다. 종이 표지판을 찢어밟기고 그대로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 트럭 앞에서 도망치지도 않고 설마 나를 치겠어? 나는 서울대 나왔는데? 하며 적금 통장만 꼭 쥐고 서 계십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과거의 로봇은 책으로 수영을 배운 사람 같았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었죠. 하지만 지금의 피지컬 AI는 다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보십시오. 직접 물을 마시고 컵을 깨트려보며 세상의 물리 법칙을 몸으로 깨우친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놈들이 시장에 풀리는 순간 경제 규모는 조 단위가 아니라 경천조 단위로 폭발합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는데 구명조끼도 없이 낡은 뗏목에 매달려 계실 겁니까? 머스크는 말합니다. 인간이 AI를 이길 방법은 딱 하나. 뇌에 칩을 심고 AI와 합체하는 것뿐이라고요. 뉴럴링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신 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건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생존 다큐멘터리입니다. 너무 암울해서 숨이 막히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공포만 팔고 도망가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뻔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생존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월 뒤 내 자녀가 그 사라질 9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2명이 될 것인가? 아니, 아예 그 판을 지배하는
주인이 될 것인가? 이제 취업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분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로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내 시간과 땀을 팔아 돈을 버는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강제로라도 자본가가 되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맥킨지가 도입한 25,000명의 AI 에이전트, 테슬라가 만들 2,700만 원짜리 로봇 노동자, 이들이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바로 그 시스템의 주인을 위해 일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로봇을 만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로봇 군단을 거느린 기업의 주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봇의 두뇌가 될 반도체, 심장이 될 배터리, 신경망이 될 센서 기업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기업들. 이 거대한 경단위의 시장이 열릴 때 그 길목을 지키고 서서 통행료를 받는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이건 산업혁명보다 더 큰 파도입니다. 파도에 휩쓸리면 죽지만 파도에 올라타면 누구보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의 방향을 완전히 트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공부해서 남주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AI를 부리는 주인이들하고 가르치십시오. 발달 외워서 시험 잘 보는 능력? 이제 쓸모없습니다. AI가 1초 만에 다 찾아줍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건 암기력이 아니라 안목입니다. AI가 내놓은 엉터리 보고서를 보고 이거 이상한데? 라고 잡아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25,000명의 AI 인턴에게 정확한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지휘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능력,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통찰력. 이것만이 여러분의 자녀를 다이아몬드의 꼭대기, 대체 불가능한 리더의 자리에 앉힐 것입니다. 선수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라운드는 로봇과 AI가 장악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감독이 되십시오. 아니면 그 경기장의 구단주가 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다이아몬드의 하단부는 잘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꼭대기에서 빛나는 보석은 위기를 직시하고 남들보다 먼저 움직인 여러분의 몫이 될 겁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벼락거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로봇 군단을 거느린 새로운 부의 주인이 될 것인가?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막연한 불안감으로 남지 않고 냉정한 현실인식과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고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기술과 경제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고 냉철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